우와, 엄청 높죠. 덥네요, 생각보다. 여름에는 37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대표님이 이게 혹시 꽃봉오리인가요? 뭐 이런 거 처음 봤다. 혹시 연애 사업은 이 그거는 사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리꼴농월 대표 김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쉬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거의 바나나가 증점이 하나가 일이 그렇게 일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수학 작업 이런 거 필요한 일을 하기 전까지는 관리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온도 관리 하우스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특별할 때 아니면 여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바나나를 키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기가 원래는 다 오이하우스였거든요. 경기도 안성이 오이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같이 부모님과 개미농사 짓고 있다가 오이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이가 좀 이 랭킹을 정하기 힘들지만 하우스에서 힘든 랭킹을 정하자면은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힘든 작물인데, 그 오이라는 게 단점이 모양만 이쁘면은 진짜 다 되거든요. 근데 모양을 아무리 이쁘게 하고 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 브랜드가 떨어지면은 경매장에서 최고가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이로 가장 유명한 천안 상주 오이가 있고 알성 오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주 천안 정도부터 받고 그 다음에 알성 오이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싫었던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나만의 작물을 한번 해보자 찾던 와중에 이제 채소 쪽보다도 분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맛있는 작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어차피 저희가 친환경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학교급식 쪽으로 맛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뭔지 찾아보니까 사실은 다 과일이었고, 과일은 그 특유의 그 단맛과 그 커야 되는 성장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가수가 상당히 없었고, 그 소비자들이 아는 가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 해봤자 뭐 바나나, 망고, 리치 뭐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애플 망고 자체는 너무 고가잖아요. 거기서 친환경에다 고 소비자들이 너무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다. 물론 뭐 비싼 걸 좀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가기 위해서 바나나를 선택하게 돼요. 정말 맛있고 건강하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과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걸 해봤자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소비자들이 검색조차 못할 테니까. 그래서 바나나를 선택하게 되었죠. 네, 아무래도 국내산 바나나 뭐 1호라고 해서 다른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국내산 바나나 1호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미 1970년대부터 제주도 등지부터는 재배를 하고 있었고,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물론 키우신 분들 많았지만 그분들의 이제 반상용이나 이런 체험학습 용도로만 재배했던 거고, 저처럼 오로지 생산 목적으로만 키운 거는 저희가 첫 번째로 바나나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네, 경기도에서 제초.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바나나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는 뭐 어치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맞춰서. 그렇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까지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필리핀에 비해서 그렇게 얘들이 원활하게 자라지는 않죠. 그래서 행정 제한이 걸리고, 사람도 사실 뭐 옛날에 비해 저희가 평균 체중이나 키가 컸다고 하잖아요. 얘도 뭐 마찬가지에서.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최소한의 높이로밖에 자랄 수 없는 게, 어쨌든 얘네는 난방을 해야 되고, 난방은 그 부피를 떼는 거잖아요. 높이를 줄여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난방비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만 줄이는 거죠. 러시아만 전쟁을 안 했더라면 전쟁을 해서 등유값이. 세상에 바나나가 한 품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것도 같은 품종일까요? 사실 한 품종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인간이 먹는 품종과 야품종과 고유 품종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들은 아마 드시는 소수 민족이나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한 품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캐번디시 외에는 바나나 과육에 씨가 존재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다 캐번디시만 먹고, 다 그 캐번디시고, 흔히 아는 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뭐 삼척 바나나, 사척 바나나, 뭐 몽키 바나나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캐번디시. 바나나 특징 중 하나가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 돌연변이를 계속 모아다가 조직 배양을 해서 만들어서 품종별로 파는 건데, 사실은 뭐 의미 없는 얘기죠. 수입 바나나가 맛있다, 국내산 바나나가 맛있다.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는 사실 똑같은 게 맞아요. 같은 캐번디시 바나나이기 때문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수입 바나나는 우리나라 들어오기 때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소비자들한테부터 소비자들이 먹을 때까지. 근데 그 시간 동안 물론 뭐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기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국내산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먹는 때까지 채 5일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뭐가 더 맛있다 말하는 거는 냉정하게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국내산 바나나는 좀 더 안전하다. 어쨌든 저희는 다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씨가 없으면 나중에 묘목을 이제 옮기 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나무 주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순도 대나무에서 이게 새끼가 그 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바나나도 본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워미모가 있으면은 주변에 보시면은 하나씩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게 원래 보면 잘린 자국도 엄청 많아요. 뭐 세력 좋은 애들은 열몇 개씩 나와서 저희가 계속 잘라가면서 이제 세력 가장 좋거나 모양이 뿌듯한 애들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벌써 많이 큰 것 같지만 얘도 더 수확하려면 두세 달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그때까지 되면 엄청나게 자라있죠. 이렇게 해서 수확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바나나가 정확하게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풀이라고 들었어요. 네, 파초가여가지고 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단년생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를 수확하면은 이 워미물로 죽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따로 조치도 안 해도 소서액 모사가 말라서 고소하기 때문에 그때 새끼를 이미 하나 키우고 있어야 애가 끝났을 때 더 빠르게 다음 수확을 이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맞아, 많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해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가 아닌 말을 알죠. 전체적인 기온이 올랐으니까 가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여기는 하우스고 노지가 아니잖아요. 노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밖에서 바나나가 생산되는 거 절대 불가능하고, 물론 뭐 행사장이나 아니면 가끔 뭐 뉴스에 대구에서 뭐 바나나가 나왔다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건 다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고, 그 행사장에 있는 것들은 잘 큰 바나나를 화분째로 옮겨서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쇼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행사장이 원래 다 쇼잖아요. 실제로 큰 화분만 있으면 집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대신에 뭐 먹는 걸 포기한다면은 또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바나나 할 거를 잘 캐서 하면 뿌리 내려요. 이렇게 번식할 수, 제가 아까 하나 나온다 했을 때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 저거를 잘 잘라서 그 상처 부위만 수득해서 이렇게 심으면은 뿌리가 내려요. 이래도 한 60% 정도? 죽는 애도 다 옮겨 심다고 해서 다 되는 네. 게 아니고. 이게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자르게 되면 어차피 상처가 나다 보니까 상처 부위부터 썩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큐어링을 하고 식물이 상처난 부위를 자기가 스스로 치유해요. 우리 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식물에서 큐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을 그냥 조금만 말게끔만 냅두고 심으면 나머지 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늘렸었죠. 뭐 모종이란 게 요즘에는 뭐 쉬워졌는데 예전에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200평만 시범집에서 200평으로 여기 다 늘킨 거고요. 이게 지금 새끼 공모잖아요. 생각점 밑에 있어서 몇 번을 잘라도 올라와요. 아 맞아요. 생장점 밑에 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른 자국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다른 거. 위에도 한번 잘랐고 그 위에도 한번 잘랐는데 또 올라오고, 해양점이 아래에 있어서 바나나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밖에도 버린 거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밖에 버렸는데 이게 저희가 이거를 네. 이런 것들은 잎들은 다 잘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들은 도저히 분해가 안 돼서 밖에다 버리는데 네. 이거 버린 거에서도 바나나가 났다. 진짜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없죠? 지금 버렸는데 저렇게 스스로 자란 거예요? 강아지 집인가? 지금 없어요. 내가 없대. 저기 지금 버렸을 뿐인데 알아서 자란 네. 거예요? 와 신기하다. 영국이라 재배에는 왕교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혹시 이거 꽃봉오리예요? 대표님이 이게 혹시 꽃봉오리인가요? 이런 거 처음 봤다. 꽃대가 한개만 바나나가 있어. 아 네. 아 그래도 한개만 하고, 그래서 이게 지형자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가 지금은 이제 또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은 얘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성경은 안에 저런 것처럼 위를 보게 돼요.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옆에 보면은 얘는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치? 네. 이렇게 다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그 동남아에서는 바나나 하트라 불러요. 바나나 하트요? 그래서 하트가 나오면 죽잖아요. 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요리법이 되게 이중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고 얘도 먹는 민족이 있다. 신기하다. 우리는 아일로서 많이 먹는데 그분들은 채소로서 많이 먹는. 아 채소로 약간 그 요리를 해 먹는 거구나. 그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던 거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막 트루스에 구워 먹잖아요. 네. 그거는 껍질 안 까져요. 안 까져요? 안 까져요. 헐. 혹시 여기에 직접 사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난 현장 판매는 거의 안. 현장 판매는 안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100kg를 뭐 나간다고 하면은 키로만 수확은 할 수 없잖아요. 여유분이 110kg, 120kg 수확을 하면 그러면 그 다른 백화점에서 살 수 있도록만. 네 그렇게만 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까지 하면은 바나나는 수확할 때 초록색으로만 수확을 하거든요. 네? 수확할 때 수확하는 거 아닌가? 아, 초록색을 수확해서 후숙을 하거든요. 후습. 여기가 다 익게 되면은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늘어져서 상품을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군데 군데만 노랗게 되네요. 근데 걔를 또 수송을 해버리면은 몇 개를 완전 가식돼 버리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성장이 이제 두 개만 맞다면은 그 수학을 풀석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노랗게 만든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연적으로 노랗게 되는 게 아니었군요. 자연적으로 노랗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바나나 모양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소비자들이 언제 사러 오겠다 하면 항상 그분들이 가정에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바나나를 이제 생산하시는데 반대로 또 수출을 하실 수 있다면 수출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사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농산물 수출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농산물 수출은 사실상 그 국내에서 판매 못하고 밀어내기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딸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딸기 값을 최대 안정하기 위해서 많이 좀 밀어내는 거예요. 다들 오해하세요. 누가 수출되면 현지에서 비싼 값 받겠지만 사실 뭐 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국내에 판매하듯 수출하든 거의 비슷한 돈을 받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좋아하게 그러지만 굳이 수출할 이유가 없다면 안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처가 저희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생각을 했죠. 수출에 성공하셨을 때까지 이제 고생이 진짜 많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청년으로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너무 바나나가 제가 2019년부터 신재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안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했고 그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바나나가 어디서 자라는가, 그 기후 환경 어떤가 계속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론 뭐 지금 키우시는 분보다 온도가 좀 더 낮을 텐데도 잘 자라겠느냐라는 말을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바나나 브랜드 중에 스위트 마운틴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그 이름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또 찾아봤었는데 일부 고산지대 고산지대 해봤자 우리보다 훨씬 높겠죠. 고산지대에서도 재배되는 바나나잼 브랜딩해서 스위트 마운틴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정도 온도까지는 괜찮겠다 해서 거의 좀 철저하게 좀 계획이 돼 있었죠. 바나나가 실패할 일은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 바나나의 주산지는 필리핀이라 생각하는데 필리핀은 전 세계 그 생산량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가 다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토양이든 뭐 잘 견딘다는 결론을 제가 세웠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 없었죠. 힘들었던 거는 이제 단지 팔로 문제였죠. 바나나는 다른 거에 비해 오래 보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기술가 필요했었고 생산에서는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으니까 스토리를 했다. 그렇죠. 근데 팔로가 좀 많이 그랬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TV를 출연하면서 계속 했던 이유가 이제 팔로를 찾기 위함이었어. 사실 많은 곳에서 연락을 했었는데 거의 그때 당시 네이버 판매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연락 왔는데 사실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대신 홍보만 해주고 제가 포장해서 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 이런 고생 내가 다 하고 수수료만 떼주는구나. 그런 작은 업체들은 다 컷을 하면서 다행히도 현대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걸로 얻기까지가 힘들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생산에 관련돼서는 큰 문제 없었어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약간 특용작물 시도하려는 청년들에게 해줄 한 줄 평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특용작물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분류체가 좀 웃겨서 뭐 특용작물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한말 하자면은 요즘에 좀 잘 못 키워도 스토리텔링과 이런 팔로가 중요하다. 스토리텔링과 팔로.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판매할 때 하신다 일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따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데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전 항상 농업인이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자기 시간이 아예 없으실 거예요. 아 농장일 돼야 되고 포장 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따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문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전화 달고 다니면서 일하고 하시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싫었어요. 그냥 농장들이라고 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뭐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좀 더 뭐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죠. 왜 다 팔린다고 보장한다면 사실 근데 제 성격도 안 맞았고 그러면 다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과 이런 가치관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가공 택배거든. 네, 이런 거는 제 삶을 파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로지 벤더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캐번디시 바나나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나나 박테리아 때문에 품종으로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많이 전 세계로 퍼진 거로 들었어요. 근데 또 그와 같은 박테리아가 생기면 이제 바나나를 못 먹지 않을 파나마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내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우리 과학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미 그런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대체화 방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위험한 짓거리나 혹시 연애 사업은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사실은 할 사람 다 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걸 뭐 노네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